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성장하는 여름을 지나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숙이 우리 곁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은 김제 벽골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보맘은 학창시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로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 김제 벽골제 이 3대 저수지를 무턱대고 외웠던 때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김제 벽골제는 백제 330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예요. 벽골제는 과거 농사에 필수였던 물을 조절하기 위해 쌓은 일종의 제방으로 백제 시절 이 제방의 크기는 지금 여의도의 4배 크기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했겠지요.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있는 김제 평야 지역에 위치한 벽골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코스모스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크기의 쌍용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압도적인 크기의 쌍용이 여의주를 문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과거의 벽골제는 현재 터만 남아 논과 밭들로 채워져 모습을 달리하고 있지만 벽골제의 전설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김제 벽골제와 쌍용, 과연 어떤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소보맘과 함께 천년 전의 벽골제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목, 벽골제 단야낭자. 천년 전 벽골제에는 2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어요. 벽골제를 수호하는 백룡과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청룡이었지요.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백룡과 청룡 사이에 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백룡이 청룡에게 말했어요. 청룡, 이제 그만해.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모르지. 난 사람들이 싫다고. 그렇게 둘의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놀란 사람들은 백룡이 청룡을 이겨주길 바라며 용들의 싸움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간절한 바람도 무색하게 백룡은 여의주를 청룡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룡은 흰 구름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지요. 이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청룡은 사나운 얼굴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려 검푸른 비구름을 내뿜었어요. 벽골제를 수호했던 백룡이 사라지자 청룡은 뚝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벽골제의 수문이 기울어지자 그것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뛰어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벽골제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원덕랑이었죠. 안 돼! 원덕랑의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김제 태수의 딸 단야낭자는 그가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단야낭자는 오래전부터 원덕랑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해, 원덕랑님. 청룡이 자꾸 뚝을 무너뜨리자 김제 태수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청룡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차츰차츰 공사는 늦어지며 흙탕물로 뒤덮였고 강물이 넘치자 농과 마을은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태수님,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청룡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저 태수님, 이런 큰 공사에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 청룡을 달래야만 합니다. 놀란 원덕랑이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김제 태수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수지는커녕 마을이 사라지겠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마음이 심란했던 태수는 원덕랑과 상의하기 위해 원덕랑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원덕랑의 집 담벼락에서 집안을 몰래 살피고 있는 딸 다냐를 보게 되었지요. 아니, 우리 딸 다냐 아닌가? 다냐가 원덕랑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때 원덕랑 집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 여인이 보였지요. 원덕랑의 하인이 그 여인을 보고 반가워하며 이야기했지요. 아니, 아씨 오셨습니까? 도련님, 고향에서 도련님의 정혼자 원래 아씨가 오셨습니다. 뭐? 원래 낭자가? 낭자,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어서 들어오시죠. 놀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슬픈 얼굴을 하며 돌아섰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태수 또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지요. 그래, 처녀를 바칠 수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어쩔 수 없군. 무언가를 크게 결심한 태수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청룡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이번엔 처녀를 올릴 것이다. 마을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요? 넌 알 것 없다. 신경 쓰지 말거라. 며칠 후 아버지의 계략을 알게 된 다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아버지가 원래 낭자를? 안 돼. 원래 낭자는 원덕릉님과 사랑하는 사이야. 아무리 용신이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제방 공사장에서 원덕랑과 원래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된 다냐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침울했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뜨던 날 밤, 우르르 쾅쾅 요란함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호숫가 절벽이 커다란 상자 안에는 청룡에게 바칠 처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절벽 아래에서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며 요란한 제사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멀리서 청룡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청룡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더냐? 그때 절벽 위 상자 안에서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다냐가 나왔어요. 바로 나요. 내가 스스로 제물로 왔으니 부디 이 둑을 내버려 두시오. 당돌하구나. 감히 용신에게 명령을 하다니. 아니, 우리 다냐 아니더냐. 안 된다. 다냐야. 다냐의 아버지 태수는 놀라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원덕랑 또한 놀랐지요. 낭자, 아니대요, 다냐 낭자. 아버지, 죄송해요. 부디 이 소녀를 용서하시고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원덕라님, 제 대신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다냐는 그렇게 강물 위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벽골제의 물안개 뒤에서 환히 빛나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백룡이 나타났지요. 아니, 넌 백룡? 그래, 다냐의 고귀한 죽음이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였다. 청룡, 나의 공격을 받아라! 얏! 그렇게 백룡은 청룡을 물리치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하여 김제 벽골제는 무사히 완공이 되었고, 그 후 김제 평야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냐 낭자의 넋은 코스모스가 되어 해마다 김제 평야를 찾는 이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답니다. 벽골제에 담겨진 다냐 낭자의 슬픈 짝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과거 농경 문화에서의 물은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김제 벽골제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지평선 축제가 열린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축제가 진행되었지만 관심을 갖고 내년을 기대해 봄도 좋을 듯해요. 우리나라는 산지와 구릉이 많아서 지평선을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장소이지요. 파란 하늘과 김제평야의 황금 들판, 그리고 커다란 쌍용이 정간을 이뤄내는 축제의 장. 이곳에서는 벼농사의 과정을 배우고 직접 벼를 수확해보는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통 농경 문화를 배우고 연날리기,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 잡기,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답니다. 김제 벽골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저수지. 교과서에서는 이 단 한 줄의 표현이지만 이곳에 오신다면 그 닫혀졌던 과거의 역사가 생동감 있게 현재로 펼쳐질 거예요. 언젠가 김제 벽골제에 오시게 된다면 쌍용을 바라보며 추억 한 장만 남기시지 말고
다냐 공주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